통과한 데 이어서 SK하이닉스까지 국산 고순도 불화수소 테스트를 빠르게 진행 중이죠. 아베 총리의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일본 기업들만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 중에서는 이제 사업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일본 기업들도 우리가 구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ISC라는 한국 기업이 지난 2014년 일본 회사 JMT를 사버렸습니다. 일본 기업 JSR, 이제는 익숙하실 건데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세계 반도체 소재 중 포토레지스트 세계 1위 기업이죠. JMT가 바로 JSR이 보유했던 자회사 중 하나였는데 글로벌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소켓 시장 2위였습니다. 한국의 ISC가 테스트 소켓 세계 1위였는데 2위인 일본 기업까지 꿀꺽 해버린 것이죠. 그냥 회사만 한 것이 아니라 JSR과 공동 보유하였던 16개국 360여 건의 특허도 모두 함께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한국 기업 ISC의 매출액은 740억 원에서 지난해 1159억 원, 플러스 56%가 넘는 성장을 보인 반면 일본 JSR의 한국 자회사죠. JSR 마이크로 코리아의 매출액은 3,519억 원에서 2,124억 원으로 마이너스 40% 가까이 하락하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의 중견기업 ISC는 최근 도금 및 정밀 세공 기술을 보유한 일본 회사를 추가로 인수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C의 김정열 사장은 자체 국산화는 시간이 꽤 걸린다. 그것보다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잘 발굴하게 되면 더 빠르고 더 낮은 가격의 기술 확보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예 일본으로부터 원천 기술을 사버리는 것이 더 이상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한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M&A 상대로 물색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일본의 의존도를 크게 낮추기 위해서 SK실트론이 미국의 화학회사 듀폰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소재가 바로 웨이퍼인데요. 현재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점유율이 50%를 넘습니다. SK실트론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를 생산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9%에 그치죠. 그런데 이번에 5,400억 원을 미국 기업에 주고 웨이퍼 사업부를 사기로 하면서 앞으로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듀폰이 보유한 웨이퍼 기술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실리콘 웨이퍼보다 높은 온도와 높은 전압에서 견딜 수 있고 효율이 높은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라는 것인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완전 전기차, 태양광 인버터 등의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실트론이 미국 듀폰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현재 사용 중인 실리콘 웨이퍼 수준으로만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동종업계 일본 기업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겁니다. 이번 인수는 의미가 큰 것이 미국이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을 등지고 일본 편을 들어주고 싶었다면 미국 듀폰의 웨이퍼 사업부가 한국 기업에 매각되지 못하도록 이미 막았을 겁니다. 하지만 매우 순탄하게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안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 짓기에는 이르지만 이건 미국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M&A 작업들을 전혀 터치하지 않고 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의 배신감을 느낄 정도일 겁니다. 미국은 자국 기술을 해외에 뺏기기 끔찍하게 싫어하는 국가죠. 특히나 첨단 산업인 반도체에서는 더욱 까다롭게 굴고 있는데 이건 트럼프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바마 때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반도체 첨단 소재 사업부를 한국 기업이 인수하겠다는 것을 아직까지 막지 않고 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최근까지도 아베 총리가 미국 옥수수도 열심히 사주고 미국에 퍼주기식 무역 협상까지 했다고 엄청 욕먹고 있는데도 한일전에서 일본 편을 안 들어주고 있죠. 삼성도 탈일본에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SK는 조용하지만 강하게 일본의 뒤통수를 치고 있네요. SK실트론의 미국 듀폰 웨이퍼 사업부 인수도 높게 평가해주고 싶지만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애플, 델, 베인캐피탈과 연합으로 일본의 도시바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해버렸죠. 메모리 반도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D램과 낸드 플래시가 대표적입니다. D램은 보시다시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의 시장 75% 가까이 장악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도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합산 점유율이 45%를 넘지만 일본의 도시바가 18.1%로 2위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사버린 것이죠. 일본은 반도체 완성품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앞으로도 이 멋진 완성품을 제조하기 위한 재료들만 열심히 만들어야겠네요. 한국의 정부와 경제단체들도 한국 기업들의 탈일본 플랜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전문 지원단으로 참여하고 대한항공회의소, 반도체 산업협회, 코트라, 산업은행까지 참여해 자금까지 빌려주고 한국 기업들이 원천 기술을 확보한 해외 기업들을 M&A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대한상인 박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기술을 따라잡는데 반세기가 걸린다. 해외 원천 기술을 직접 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 및 해외 M&A에 향후 3년간 2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전하며 일본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일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죠. 일본은 자기들이 반도체 소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 만약 따라잡힌다 하더라도 최소 수십 년은 걸릴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주제와는 연관은 없지만 현재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시원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번에 호주 대형마트 빅W에서 팔리고 있던 일본 전범기가 새겨진 티셔츠가 한국인의 항의로 호주 전역에서 즉시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는 통쾌한 소식을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에서 비슷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습니다. 폴란드 대표 식품 가공회사인 호르텍스가 일본의 전범기가 새겨진 이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폴란드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분들이 회사에 집단 항의 메일을 보낸 결과 바로 그 다음날부터 폴란드 회사 호르텍스가 일본 전범기가 새겨진 이 음료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통쾌한 소식입니다. 폴란드에 계신 한국분들은 일본의 전범기가 나치 전범기와 같은 의미인 점을 강조하였고, 다음날 호르텍스 부사장인 다비드 보로비에츠 씨로부터 이런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 답변의 출처는 세계일보이고 번역은 정성웅 씨가 하였다는 점 미리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호르텍스 일본맛 음료 포장 이미지에 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게 메일을 받은 후 해당 그래픽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했습니다. 포장 제작 담당자들이 흰색, 빨간색 색상 조합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호르텍스 그룹이 최고의 윤리 규범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호르텍스사 임원진은 해당 포장으로 된 일본 음료 생산을 즉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디